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남북 강원도는 이미 2001년부터 연어 방류 사업을 함께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수산 분야 협력 사업 재개 가능성에도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1년 4월 북한 강원도의 안변 바닷가 인근 하천. 남북 강원도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삼척시 수산자원센터에서 인공 양식한 연어 치어를 방류합니다. 남북 관계가 좋았던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남북 강원도 협력 사업으로 북강원도에 연어 치어를 4년간 방류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직접 하루차를 운전해가지고 제가 그 북고성 그 안변까지 운전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방류하고 왔죠. 또 2003년과 2008년 북강원도 안변에 연어 인공부화장과 사료공장도 만들었습니다. 남북 협력 사업이 재개되면 연어와 함께 명태 양식 사업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사라져가는 토종 다시마 등 해조류 복원과 증식 사업도 남북 협력 사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조류 서식지가 점차 북상하기 때문입니다. 한류성 바다 생물의 생태 조사나 종자 개발에 대해서 협력하면 남북한 교류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봅니다. 동해 바다의 생태계 조사, 해양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해서 해양 자원과 해양 바이오 에너지 분야에서 폭넓게 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동해 북한 수역의 중국 어선 싹쓸이 조업 문제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남북 협상이 잘 풀리면 중국 어선 대신 남한 어선이 비용을 내고 대신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남북 수산 협력 사업은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북 간의 동해를 둘러싼 각종 사업들이라는 것이 지리적으로는 강원도가 가장 접근성이 용이하고 우선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업의 지속성이나 확장을 위해서라도 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어떤 긴밀한 협조와 역할 분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원도가 구상하고 있는 평화의 바다가 앞으로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선거 운동 기간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할 수도 없는데요. 그런데 모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사퇴한 기초단체장의 SNS를 지속적으로 공유해서 위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의 SNS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기초단체장의 사진과 글을 지난달 초까지 100여 개가 넘게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쓴 글은 10개도 안 됩니다. 의구심이 들어서 그걸 한번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그 나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공유하기를 해서 후보의 글을 거의 120건 이상을 공유하기를 해서 띄워 올려버린 겁니다. 이 지자체의 다른 공무원 10여 명도 적게는 10여 개에서 많게는 수십 개까지 기초단체장의 글을 퍼날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순수한 마음으로 공유했다고 해명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공무원의 행동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투표일이 한 달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늘 것으로 예상되자 선거관리위원회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글, 음성, 동영상 등을 직접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도내 공무원 13명이 조사를 받거나 고발 조치됐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강원도와 올림픽 조직위 그리고 강원도 개발공사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발생한 알펜시아 사용료를 각각 30억 원씩 부담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기관과의 소송으로 번지는 상황은 막았지만 강원도 부담분에 대한 적절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 알펜시아는 올림픽 준비가 시작된 작년 10월부터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회가 모두 끝난 지 2달이 지났지만 골프장의 경우 조명탑 제거 작업이 끝나지 않아 아직까지도 폐장 상태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영업 손실이 얼마고 또 이것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고 강원도개발공사와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갈등을 빚어오던 중 조직위와 강원도가 각각 30억 원씩 개발공사에 지불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각 기관의 이해관계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계속 그 잡음이 날 경우에 성공 개최 올림픽이라는 그 이미지도 퇴색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제 공유하는 부분이고요. 사용료로 111억 원을 요구했던 강원도개발공사도 한 발 물러나 30억 원을 자체 부담하는 방식의 합의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세 개 기관이 합의안에 서명만 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지만 강원도가 도비 30억 원을 올림픽 경기시설 사용료로 지불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흑자올림픽이라고 하지만 이 대회를 운영한 조직이만 수익을 남기고 이 강원도는 경기장 건설 그리고 운영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알페시아 이 사용료 부담까지도 이런 손실들만 떠안는 상황들은 도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뤄지면 강원도가 30억 원을 부담하는 내용 등이 담긴 추경 예산안은 오는 7월 새롭게 구성되는 강원도 의회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일반인들이 미술 작품을 이해하기란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작품 감상에 염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2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고사리 손이 연신 망치를 두드립니다. 알루미늄 팔찌에 글자가 새겨집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금속 공예의 기초를 배웁니다. 한쪽에는 구름 전등 만들기가 진행됩니다. 전등갓에 솜을 붙여 나만의 꿈을 꿉니다. 구름이 날개를 펴고 나는 전등을 만들고 싶어요. 16명의 지역 미술 작가들이 작업실을 전시장으로 옮겨왔습니다. 설치 미술과 공예, 조각, 도예 등 장르도 다양합니다. 작가는 멘토가 됩니다. 작업 공정을 알려주고 시민들은 작가가 되어 새로운 작품을 만듭니다. 행복을 고민해온 작가는 이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과 소통합니다. 각자가 가진 행복에 대한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보고 또 우리 사회에 대한 행복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방향으로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체험 과정은 사전 신청을 받아 오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또 이렇게 만든 작품들은 22일 같은 장소에서 전시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열렸습니다. 미술가들하고 춘천 시민들과 적극적인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보자는 뜻이고요. 서로 이제 예술 언어를 일반 시민들이 참 어려워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게만 생각하던 미술 작품, 예술가의 창작 과정을 엿보고 직접 해보면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불법 전용 산지에 대한 임시 특례가 다음 달 2일이면 종료됩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시행 중인 불법 전용 산지에 대한 임시 특례가 다음 달 2일 종료됨에 따라 신청 서류를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종료되는 임시 특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3년 이상 논과 밭,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를 현실 지목으로 변경해 주게 됩니다.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모두 846건, 280헥타르의 임야가 양성화 절차를 거쳐 현실 지목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지난달 강원도의 경제활동 인구는 증가했지만 취업자는 감소하면서 실업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4월 강원도의 경제활동 인구는 모두 82만 9천 명으로 지난해 4월에 비해 0.7%인 6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취업자는 80만 4천 명으로 0.2%인 2천 명이 감소해 고용률은 62.9%로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상용 근로자 취업자는 1%인 4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실업자는 2만 5천 명으로 44.8%인 8천 명이 증가해 실업률은 3%로 0.9%포인트 올랐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소립 혹파리 방제 사업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솔잎 혹파리 피해지 1988헥타르에 대해 이달 하순부터 다음 달 하순까지 1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방제 효과가 높은 나무 주사 방법으로 집중 방제합니다. 강원도는 솔잎 혹파리 나무 주사 방제 지역 주변에 안내 현수막이나 경고 안내판을 설치해 방제 약재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나 솔잎 채취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2018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기간 중에 교육기관 감염병 위기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비롯해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종합적 대응 방역체계 정립 등 학교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 상황을 설정해 체험적 훈련을 실시합니다. 오늘 춘천고등학교에서 열리는 이 모의 훈련에는 교육지원청과 방역기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합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영동 지역이 20에서 60mm, 영서 지역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까지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 5시를 기해 양구와 인제, 화천과 철원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또 동해 중부 먼바다의 풍랑주의보는 조금 전 7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춘천 소양정수장 정수능력 확장 사업이 올해 준공됩니다. 이 사업은 인구 증가와 각종 개발 사업 확대에 대비해 소양정수장의 정수 처리 용량을 현재 10만 톤에서 13만 3천 톤으로 늘리는 겁니다. 이 사업이 준공되면 춘천의 하루 정수 능력은 신부급 용산정수장 3만 톤을 더해 모두 16만 3천 톤이 됩니다. 이는 2035년까지 하루 수요 예측량 15만 9천 톤보다 4천 톤의 여유가 있어 앞으로 20년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원주시 행복드림센터가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업과 다문화 가족,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을 담당할 행복드림센터는 국비 등 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와 언어 발달실 등이 들어서며 향후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드림센터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내 일부 지자체가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결혼 이민 여성 친전가족 계절 근로자 사업을 시작합니다. 화천 지역의 경우 올해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85명으로 크게 확대했습니다. 또 양구군과 홍천군, 철원군도 농업 분야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춘천시도 만성적인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올해 처음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춘천 도심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로 이번 주말 행사장 주변에서는 교통 통제가 이뤄집니다. 봄내 예술제 기간인 오는 19일 춘천 공지천 의암공원 주변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실시됩니다. 또 춘천 마임축제 개막 행사인 아수라장이 열리는 오는 20일은 중앙로 로터리와 적십자사 강원도지사 구간의 차량 통행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제20회 인제용대리 황태축제가 오늘 19일부터 22일까지 인제군 북면 용대 삼리 삼거리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황태 상설 요리 체험을 비롯해 황태 문화체험과 황태 장터, 부대 행사 등 7개 분야 35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황태 팬케이크와 황태국, 황태 강정, 황태 라면, 그리고 황태 숯불구이 등 다양한 황태 음식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원주시가 지역 내 소비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원주 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원주시는 7월 발행을 목표로 오는 21일부터 이달 말까지 관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판매와 환전을 담당할 금융기관도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입장객이 100만 명을 넘어선 소금산 출렁다리가 유료화되면 입장료 3,000원 가운데 2,000원을 입장객들에게 상품권으로 돌려줘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화천 주민들이 서울 춘천고속도로 개통 이후 돌려받은 통행료 할인액이 1,700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천군은 지난 2009년 서울 춘천고속도로 개통 이후 올해 4월까지 화천 주민들의 통행료 할인액 환불금은 약 1,7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